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컴컴하게 그 앞에 영상이 돌아가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있는 낙서를 보면 제가 한 27가지인가 수집을 해놨는데 눈이 감기는가? 그러면 미래에 대한 눈도 감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뭐가 있냐면은 지금 흘리는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이렇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왕에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숨기고 있는 정보까지도 몽땅 캐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심도 역시 자신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느냐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더 가치를 둡니다. 따라서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항상 발목을 잡아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 했는데. 그런데요, 이건 작은 자존심입니다.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욕구 단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관대작으로 왕년에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 작은 자존심을 잠깐 보류해 두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더 큰 자존심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는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도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공학 박사님도 계세요. 그냥 거대한 건설회사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또 여기 사장님도 계십니다.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의 수주를 받아 공사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건설회사 사장님이에요. 심리학 교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연대장, 대대장을 하셨던 고급 지휘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해서 지금 자아 실현을 해 나가고 있어요. 한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한신 장군 들어보셨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워낙 독재를 하는 바람에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14년 만에 죽어버렸는데 진시황이. 그러니까 군웅이 올라서 온갖 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진나라가 이제 소란에 천하대란에 빠집니다. 그때를 천하대란이 빠져요. 그 중에 가장 강한 세력이 항우와 유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런데 누가 셌습니까? 항우가 훨씬 셌어요. 항우는요, 항우 집안은 초나라 대대로 장수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에요. 유방은요, 사마천의 사기, 이 본기에 보면은 유방의 어머니와 유방의 아버지가 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집안이었어요.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하층민들은 이름 자체가 없고 성이 없거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항우하고 유방은. 근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유방이 이겼어요. 유방은 항우가 세다는 걸 알아요.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나라 수도 함약을 쳤을 때 항우의 군대는 유방의 군대에 4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는. 그런데 유방은 계속 항우에게 작은 수모를 참았습니다. 가서 빌고, 항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빌고, 그래서 그 밑에 책사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 한나라 고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유방은 그 밑에 장량이라든가 한신, 조참, 소화 같은 1급 참모들이 있었어요. 그 참모들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우는 저만 똑똑해가지고 밑에 범징이라고 하는 유방 밑에 있는 4명의 참모를 합해도 더 훌륭한 참모, 범징이라는 참모가 있었는데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에 그랬더니 역발상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참 늙으니 뭐 말 들어서 뭐 하겠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 거예요. 나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유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무 말을 들었어요. 그중에 한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한신은 망한 한나라의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한신이 한나라의 왕손입니다. 망한 왕손은 더 비참해요. 그 진나라한테 망했거든. 망한 왕손은요, 더 알거지에 아무것도 없어. 우선 남은 나라를 점령하면 그 왕실부터 치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알거지.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밥 얻어먹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신은 이제 옛날에 왕손이 알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니까 시장에 건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왕손이야? 왕손이면 칼 빼, 나하고 겨뤄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나하고 칼 빼서 안 겨루려면 내 가재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왕손이 시중 건달들의 가쟁이 밑으로 끼어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어요. 그걸 했어요, 한신은. 그래서 한신의 별명이 사타구니 한신이에요. 사타구니 한신이에요.
한신은 그런 작은 수모에 연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큰 자존심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뒤로 잠깐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집에 들어가서 아줌마 밥 좀 주세요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서 내가 성공을 하면 이 밥값을 갚아주겠소. 그러니까 아줌마가 주걱으로 뺨을 후려갈기면서 불쌍해서 밥 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놈이 언제 이마 성공하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참았어요. 거기서 만약에 한신이 작은 자존심을 키우기 위해서 칼을 빼고 싸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지금 죽고 없구나. 그 다음에 그 아줌마하고 털잡고 싸웠다. 그러면 두고두고 졸장부 소리밖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한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항우한테 갔죠. 항우한테 갔는데 항우는 저만 똑똑해가지고 한신 같은 인물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니까 뭘 시켰냐면 쫄병을 시켜줬어요. 쫄병 나 따라다녀. 그러고 이등병을 시켜줬어요. 한신은 항우는 졸장부로구나. 저만 똑똑하구나. 이걸 알고 유방한테 도망가죠. 유방은 도망갑니다. 근데 유방도 역시 얼간이거든. 잘 몰라. 그래서 유방은 조금 나와서 소대장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창고지기 소대장을. 근데 그 밑에 참모 소하라는 참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신을 저기에 놔두면 안 됩니다. 소대장을 시킬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 뭐 시켜줄까? 그러니까 당장 장군으로 진급시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시키지. 그러니까 유방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장량이라는 인물이 다시 소하에게 지침을 줬죠. 한신을 장군으로 진급시키지 말라. 에? 그럼 뭡니까? 장군을 시키면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대장군을 시켜라. 대원수를 시켜라. 대원수.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을 그래. 그러면 그놈을 대원수를 지금 소대장 하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소대장 창고지기 소대장 하고 있는데 그놈을 대원수 그러니까 한나라군 총사령관을 시키라 이거야. 그래서 파초 대원수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임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아가 화를 버럭 내가지고 어떻게 폐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말이야. 에? 파초 대원수를 임명하는데 어린아이 부르듯이 계급장 달아주면 됩니까? 연병장에다가 전 장군과 병력을 집합시켜 놓고 거창하게 행사를 하십시오. 그것도 석 달간 목욕 재개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임금 같은 항우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이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소대장을 파초 대원수로 진급시키려고 하면 현재 장군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신에게 뭘 실어줘야 돼요? 힘을 실어줘야 돼요. 권위를 실어줘야 돼요. 권위. 그렇게 하려면 임금이 3개월간 목욕 재개를 하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파초 대원수를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번쾌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장교들이 그 자리는 내 자리지. 또 연병장에 가보니까 에게게 소대장 놈이 그 자리에 앉아있네. 한신이 파초 대원수로 임명을 받고 단 3개월 만에 천하를 평정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나라 왕이 되고 초나라 왕이 됐죠.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사타구니 밑으로 끼어들어가게 했던 그 건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걱으로 뺨을 때렸던 그 밥집 아줌마를 불러서 엄청나게 많은 보상을 해줬어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그 작은 자존심, 그 수모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특히 건달은 장교로 임명해가지고 야간 순찰대장을 시켰다는 그 기록이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신이 만약에 작은 그 왕손이에요. 왕자라고요. 왕년은 왕자야. 그게 왕자인데 시중 건달이 다리 밑으로 끼어들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이마 왕년에 뭔데 밑간 놈이 그래가지고 칼피에 싸웠어 봐요. 맞아 죽지. 맞아 죽지. 그 아줌마하고 틀어잡고 싸웠어 봐요. 천하의 졸장부, 여자하고 싸운 천하의 졸장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고 이겨내게 했어요. 삼국지 한나라 말기 한신은 한나라 초기 이야기고 한나라 말기 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 유현덕 알죠? 유비는 그 밑에 관우나 조자룡이나 장비나 황충이나 마초 같은 어마어마한 소위 5호 장군을 거느린 황제입니다. 황손이에요. 한나라 황손이에요. 유씨니까. 그런데 조조하고 싸웠다면 맨날 져. 왜 질사이야? 이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있고 그다음에 책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수경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죠. 당신은 머리가 없다. 머리가. 다시 말하면 책략을 꾸밀 수 있는 문사가 없다. 지혜가 없다. 아니 나는 이러이런 장수도 있고 이러이런 이 참모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장수들 관우, 장비, 조자룡은 1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아주 맹호 같은 장수들이지만은 그 장수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장수들을 부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였어요? 제갈량이다. 제갈량하고 봉추 선생 방통이다.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갈량을 찾아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비는 왕입니다. 청나라 왕이었어요. 그 당시도 왕이에요. 그리고 한나라 황손이에요. 황손인데 제갈량은 그 시골에 사는 백면 서생이에요. 나이도 그 당시에 유비가 46이었고 46, 제갈량은 26이에요. 26살밖에 빗대기가 시퍼런 놈이에요. 근데 몇 번 찾아갔어요? 3번 찾아갔어요. 처음에 찾아가니까 제갈량이 그걸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겨울에 찾아갔는데 눈을 맞으면서 3시간을 기다려도 이 제갈량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장비가 화가 무지무지 났죠. 이 자식 역사를 잡고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러나 유비는 그걸 달렸습니다. 달리고 다시 갔죠. 몇 개월 봄에 또 왔죠. 봄에 또 왔는데 또 없어. 온다고 우리가 언제 온다고 통보를 해놓고 갔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사라지고 또 없어. 그러니까 관우하고 그때 이제 관우까지 화가 났죠. 이런 놈 당장 내가 두들겨 패가지고 끌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유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3번째 찾아갔는데 20살, 26살 먹은 제갈량이 뭐하고 자빠졌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46 먹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섬돌 밑에서 3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제갈량은 유비가 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잠만 퍼자고 있는 거죠. 3시간을 기다리니까 제갈량이 일어났어요. 제갈량이 일어났어요. 제갈량을 얻지 못했다면 유비는 조조에게 그대로 망합니다. 지금 막 쫓겨서 막 다른 데 막 도망가는 중이었죠. 유비가 와서 맞았으면 제갈량이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서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제갈량은 요 유비라는 사람이 그럴 인물인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3번째 찾아오니까 또 3시간 동안 잠을 자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서 그 유명한 천하 3분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셋으로 가르쳐. 한꺼번에 천하를 먹으려고 하지 마라. 천하를 셋으로 가르쳐. 저쪽 동북지방, 그러니까 지금 황하지역이죠. 거기 좀 중원, 거기는 조조의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침략할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이쪽 양자강 유역에 여기는 손씨들이 대대로 임금을 해온 지역이고 손씨들이 민심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들지 마라. 놔둬라. 그리고 지금 아무도 넘보지 않는 저 형주지방, 지금 이제 사천성 그쪽 산이 험하고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배해서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3개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민심을 얻은 다음에 중원을 치면 천하를 차지할 수 있다. 요 계획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동의 안 하면 그만두고 동의하면 내가 돕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천하 3분지계. 자, 그렇게 해서 유비는 소위 총나라를 세우고 총나라 황제가 됩니다. 만약에 유비가 내가 황손이고 말이야, 총나라 임금인데 이게 26살밖에 안 먹은 놈이 잠퍼자고 안 나와. 그렇게 했으면 제갈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갈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자존심을 잠깐 보류해 뒀기 때문에 큰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유비는 그래서 관우나 장비보다 한 수 위인 게 유비는 그런 걸 알았습니다. 이게 26살 먹은 이 군사가 장비같이 험한 놈 관우, 조자룡, 마초, 황충 이 사람들을 지휘하려면은 내가 거기에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말이 먹히질 않는다. 그래서 유비는 거기에 권위를 실어준 겁니다. 임금이 3번이나 찾아갈 정도로 훌륭한 놈이다 하는 것을. 그러면서 마찬가지 한신과 똑같이 거창한 취임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유비의 칼을 제갈량에게 줍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제갈량이 하는 명령은 내 명령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유비가 죽으면서 자기 그 2세 후주 유선이라는 놈이 좀 떨떠름한 놈이에요. 제갈량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황제를 세우되 시원찮으면 치워버리고 네가 황제해라. 아무래도 시원찮다 저거 치워버리고 네가 황제해라. 그 유언까지 했어요. 내 아들을 보필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이 총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려면 유능한 놈이 황제가 돼야 되는데 지가 떨떠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제갈량은 그걸 듣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총나라가 망할 때까지 제2세 황제에게도 충성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유비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있잖아요. 유비가 자기에게 내려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신이나 유비나 작은 자존심을 잠깐 보류해뒀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전라자수형 수군통제사. 지금 같으면 함대사령관이에요. 함대사령관을 하시던 분이, 즉 삼성장군이 함대사령관이거든요. 함대사령관을 하시던 분이 백의종군했어요. 백의종군은 뭐 이등병. 근데 아무 병 안 했죠.
아무 비평 안 했어요. 2등병으로 출병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균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불렀죠. 그래서 계급이 올라갔죠. 수군 통제사, 3도 수군 통제사. 지금 같으면 해군 총사령관이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내가 삼성장군인데 2등병 개뿔, 야 임마 소대장, 내가 옛날에 삼성장군이었어. 그렇다고 하면 그 인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어떻게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을 하겠냐 말이야. 그 작은 자존심. 그걸 잠시 보류해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 인품이 그렇게 있어요. 인품이.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차가운 머리로 냉철하게 있는 현상을, 실체적 진실을 분석해 보셔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옳은 일인 것이냐, 그리고 보람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자존심이라는 데 문제가 되는데, 그 자존심을 잠깐 뒤로 물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거의 그런 데 가서 내가 왜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 가지를 따지고,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의 문제예요. 고용이 안 되면 소득이 없는 거니까. 이 문제를 암만 연구를 해도 지금 연구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일부, 다시 말하면 다단계, 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10억밖에 안 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수천 명에게 소득을 창출하게 해주는 이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특히 서민들이 윈윈하는 사업 방법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온 겁니다. 따라서 이 중에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높은 지혜도 있어본 경험이 있고, 또 밑에 많은 부하를 거느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고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시면은 스스로 결심하시기 바라고, 자존심을 잠시 뒤에 물려놓고 큰 자존심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